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성에 대해서 해볼게요. 네, 자성은 말 그대로 자기적인 성질인데요. 네, 먼저 이런 상황 한번 볼게요. 제가 당근을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는데 여기다가 요거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오디뮴 자석 아시죠? 엄청 강한 자석. 요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 봤어요. 그러면은 이 당근이 끌려올까요? 안 끌려와서 네오디뮴을 좀 몇 개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무슨 변화가 생길까? 어떨까요? A few decades later,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당근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건 뭐냐면 클립 있죠, 클립. 클립을 하면 바로 딱 붙죠, 이렇게.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걸까? 우리 자석에 잘 붙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어떤 건지 목록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물질은 자석에 잘 붙고 어떤 물질은 안 붙어요. 이유가 뭐냐? 네,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요게 있어요. 요게 뭘까요? 네, 당연히 이것만 말하면 모르죠.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도는 뭐죠? 전자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지금 일로 움직였어요. 여기 화면 기준으로는 반시계의 방향이죠? 네. 그러면은 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전류가 일로 흐르는 것처럼, 전자가 움직이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가 생기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이쪽 방향으로. 이해되세요? 한번 손으로 감아볼 수 있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자세인데, 네. 그러면은 이 원자 하나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엄청나게 작은 거지만.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으로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원자가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한 거예요. 원자핵 주변을 도는 운동 있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얘는 뭘까요? 지금 색깔을 똑같이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 전자를 크게 그린 거예요. 전자인데 전자가 뭐를 하냐면 얘가 혼자 또 돌아요. 네, 사실 이거를 돈다고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데 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스핀 뭔지 다들 알죠? 그래서 전자의 회전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로 치면은 자전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공전에 해당하는 거고 요건 자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전자가 이렇게 돌면은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돼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네,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N극, 여기 S극. 알겠죠? 그래서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화학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익숙할 텐데 그것 때문에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원자가 또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자를 자석으로 만드는 원인이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고요. 하나는 전자의 스핀. 두 개가 원인인데 그럼 이 중에 누가 더 큰 역할을 하느냐? 누굴까요? 네, 스핀이 더 큰 역할을 해요. 궤도 운동도 역할을 하긴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원자들이 자기장을 갖는 이유인 건 알겠는데 그 물질에서 원자가 한두 개가 아니죠? 엄청 많죠? 그럼 걔네들이 다 똑같은 방향인가? 그럼 평소에도 자석인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네, 자석이 다가오면 왜 그게 변하지? 그쵸?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 전자의 스핀 이 두 가지가 우선 핵심적인 요소고요. 자성의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화라는 걸 볼게요. 자화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던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체가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원자들이 있어요. 물질 안에는 원자들이 엄청 많죠. 이건 엄청나게 일부를 그린 거죠. 이거에 비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근데 원자들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물체는 평소 여러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어요. 다 각자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쓰진 않는데 이거를 다 더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장 방향을. 일종의 알짜 자기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물체에서는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띠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내용을 말하면 그 화학에서 그 스핀 있으면은 그 스핀 반대 스핀도 있는 거를 아마 배울 거예요. 배우나요? 제가 화학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책을 살펴보고 싶지 않은데 되게 무책임하게 말하네요. 아무튼 스핀이 한 방향이 있으면 그거의 반대 방향 스핀도 있어요. 보통의 물질에서는 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반대의 스핀을 가진 전자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물체가 자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는 다 각각 자성인 것처럼 되지만 걔네들이 다 방향이 달라요. 그 다 섞이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평소의 물체이고요. 근데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이 자기장 배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자성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자기장 배열이 왜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돌고 있던 대로 돌고 그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변하는 원인이 사실 이거는 몰라도 되는 말인데 자기 쌍극자 모먼트라고 있어요. 그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원래는 전 교육과정 있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물리학 2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다. 네, 안타깝죠? 배우고 싶은데 더 막. 그래서 먼저 강자성체라는 거부터 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는 이 자성체 종류를 3가지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혹시라도 막 이제 되게 어려운 물리학을 공부하고 와서 이거 뭐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혹시라도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이름부터 뭔가 강해 보이죠? 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요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 화살표들 있죠? 요게 다 각자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네, 여러 방향이 있죠, 자기장이. 네. 근데 이제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지금 요게 그대로 있는데 여기다가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걸은 거예요.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이거. 네. 이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살펴보면은 대체로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랑 거의 비슷하죠? 아예 똑같은 것도 있고 뭐 똑같진 않아도 그래도 거의 다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이제 강하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합해보면은 거의 외부 자기장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물체가 갖고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걸 없앴다고 해볼게요. 외부 자기장을 없애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장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네, 크게 변하지 않았죠. 변하긴 변했는데 막 엄청 많이 변하지 않고 요 그 방향들을 잘 보면은 대체로 원래 그 오른쪽이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아닌 애도 한두 개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을 상당히 많이 띄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는 자기화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이게 강자성체예요. 알겠죠? 이름이랑 뭔가 잘 어울리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여러 방향의 자기장이 있어서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거의 그 방향에 가깝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오랫동안 유지해요? 지금 왜 얘기한다면서요? 죄송한데 아까 말한 빠진 거 있죠? 그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나 또는 없을 때 얼마나 얘네가 잘 돌 수 있는지 그런 일종의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걸 이제는 물리학 2에서도 안 배운다. 너무 아쉽죠. 혹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뭐 책을 찾아봐도 되고요. 뭐 여기저기 자료가 있으니까 네, 뭐 발표 자료를 한번 이용해도 될 거예요.
그 생기부 같은 데 기록하기 아주 좋은 소재죠. 이게 강자성체고요.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 예로는 먼저 철 있죠. 철 우리 자석에다가 철 비비면은 네, 철도 자석 오랫동안 되죠. 그 다음에 니켈 뭔지 아세요? 네, 전지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 다음에 코발트, 네, 화학에 다 많이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네요. 이 얘를 막 엄청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철, 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니켈이나 코발트도 뭐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네, 저는 이런 걸 막 외워가지고 이거 아닌 거 고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자성체였고요. 여기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있죠? 여기 근데 아까 말을 안 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뭔가 제가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지금 여기 뭔가 도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얘기 안 했죠?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린 걸 텐데 제가 이거 그리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네. 저 직선을 하나 다 그려야 돼요. 네.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저거를. 지금 직선이 몇 개입니까? 이게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죠? 감사! 네,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뭐 그리기 힘들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 이게 뭔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얘는 자기 구역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원자 자석들이 있어요. 원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수백만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한 방향으로, 대체로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전부 이제 그 수백만 개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무리,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거시적인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약간 미시적인 거잖아요. 원자 하나가 전자의 궤도 운동이랑 스핀에 의해서 자성을 갖게 되는데 지금 하는 건 좀 더 거시적인 거예요. 그 원자들이 수백만 개가 있을 때 그거를 자기 구역이라고 한다.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기 구역은 강자성체에서만 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강자성체인 거고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상자성체라는 건데 이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부터 볼게요. 얘도 지금 얘는 그림이 좀 달라졌죠. 네, 똑같이 화살표가 있는데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들이 다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는 원자를 그리지 않았어요. 자기 구역을 그렸어요. 좀 거시적인 거라 그랬죠.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거시적이지 못하고 네, 사실 자기 구역도 엄청나게 미시적인 거죠. 우리 눈에 보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원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네, 자기 구역을 형성할 정도로 일관된 그런 뭐랄까 무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장 방향이 불규칙하니까 당연히 자성을 띨까요, 안 띨까요? 자성을 안 띄겠죠. 근데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우선 요거 그대로 갖다 놨는데 자기장이 요렇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네, 또 정렬을 했네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죠. 뭔가 어질러져 있던 게 정리된 느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완전히 오른쪽 방향은 아닌데 조금 경향을 띠고 있죠. 대체로 오른쪽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을 물체가 갖게 된다. 그래서 네,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된다고 해요. 왜 약하냐면 아까처럼 자기 구역을 형성할 정도로 집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자기 구역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음 이제 이 자기장을 없애봐야겠죠? 그러면은 네, 여기 급분에 조금 걸렸네요. 디자인을 약간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네, 좀 널찍널찍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 자기장을 한번 없애볼게요. 잘 보세요. 네, 이건 어떻죠? 이거를 지금 오른쪽 방향에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오른쪽 있는 게 많아야 지금 한 대여섯 개? 그쵸? 네, 이거는 좀 경향을 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자기장 방향이 다시 흐트러져가지고 네, 자기화 상태가 사라져요. 네,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석에다가 막 비벼서 순간적으로 자석이 되는데 금방 다시 그 성질이 없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얘는 왜 그 성질을 금방 잃어요? 네, 그게 아까 말한 그 자기 쌍극자 모먼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지금 막 제가 되게 아쉬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수학적으로도 좀 많이 성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으로는 그게 좀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상자성체에는 이런 얘들이 있어요. 종이가 자성을 띨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자석에 약간 잘 안 붙죠? 강하게 이렇게 붙질 않아요. 혹시라도 붙더라도 금방 떨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트륨도 있고요. 또 산소도 있어요. 산소? 되게 뜬금없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상자성체고요. 거기서 좀 와닿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실험을 해볼 순 없고 사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고요. 네,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자기화가 되긴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 그게 없어지면 금방 자기장이 다시 사라진다. 이해됐어요? 이제 마지막 건데 반자성체예요. 뭔가 이름부터 딱 감이 오죠. 이제 지금 했던 두 개는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이제 자기화가 됐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게 오래 유지되냐 아니면 유지되지 않느냐.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였냐면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자기 구역을 형성할 정도로 많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뭐랄까 아둥바둥 좀 힘겹게 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였어요. 근데 이름은 또 이제 반자성체예요. 딱 감이 오죠 벌써. 어떻게 정렬을 할지 그 정도 센스가 있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게 뭐야 화살표가 없네? 네, 화살표가 없어요. 자기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전자의 궤도 운동이랑 그리고 스핀 때문에 그 원자들이 이제 자기장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인 거예요. 상쇄가 그 원자 안에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 스핀이 있으면은 그 반대 스핀을 가진 애들도 꼭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지금 자기장을 띠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있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기장을 갖는 원자가 없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자성도 없겠죠. 근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원자들이 외부 자기장을 여기다 이제 똑같이 오른쪽으로 걸어주면 잘 보세요. 갑자기 이제 화살표가 생겼어요. 근데 방향이 어디죠 지금? 거의 다 왼쪽이네요. 아주 확실한 경향을 띠고 있죠.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자기화가 된 거예요. 근데 좀 약하게 된 거예요. 얘도 지금 기껏해야 원자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기 구역을 형성하진 않았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이렇게 자기화가 됐네요. 얘는 왜 반대로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 자기 쌍극자 모먼트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이런 애구나. 우리 친구가 막 이 친구는 뭐 짜장면 좋아하고 이 친구는 치킨 좋아하고 너 왜 그거 좋아해? 아니 그냥 좋아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장을 제거해 봐야겠죠? 요게 이제 그대로 있는데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제거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렇게 화살표 자체가 없어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거를 하면은 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알겠죠? 반자성체 얘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도 있어요. 구리, 유리 뭔가 라임이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금. 이 라임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은. 그리고 물. 물이?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사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수돗물 같은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물이 그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보면은 물이 휘어요. 어디로 휠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할 내용을 알게 되면은 물이 어디로 휠지도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있고요. 네. 그리고 탄소. 얘들이 엄청 많죠? 네.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실험인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실을 매달고 여기다가 네오디뮴을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매달아 놨냐면 이렇게 막대를 매달아 놨는데 그 다음에 이 네오디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겠죠? 이 일부만 그린 거죠. 이 막대를 통과하는 것만. 근데 만약에 이 막대가 네. 이 네오디뮴 자석의 지금 자기장 방향이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저쪽에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 네. 이 화살표 방향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말한 화살표는 이 자기력선의 화살표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막대가 강자성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강자성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그쵸? 그럼 이쪽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네, 붙겠죠? 그러면 N극이랑 S극이 붙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철 이런 거죠. 네, 붙잖아요, 자석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이것도 그림 되게 만족스러워요. 네. 그리고 상자성체도 사실은 결과는 똑같겠죠. 붙는 거 자체는 똑같겠죠. 이해되세요? 그 자기화되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다만 강자성체는 강하게 끌려오고 상자성체는 약하게 끌려올 뿐이에요. 붙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화되는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됐죠? 문제들 보면은 그 세 가지 비교하는데 그 자기화되는 방향만으로는 사실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구별할 수 없겠죠. 다른 정보가 좀 있어야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됐나요? 이번에는 얘 치우고 네, 뭐를 할까요? 당연히 반자성체 하겠죠. 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막대기. 근데 네, 자기장 방향도 똑같고요. 얘가 반자성체예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이랑 반대로 자기화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해되세요? 그럼 N극이랑 N극은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죠. 네, 그래서 밀어내는데 약하게 밀려나요. 저 강자성체만큼 강한 힘을 받지는 않아요. 이해되세요? 이것들의 특징을 좀 알겠죠? 네, 너무 쉽네요. 이거 3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자성체 이용 볼게요. 당연히 이제 또 내용을 했으면 그거의 이용을 봐야겠죠. 먼저 저번에 했던 전자석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요렇게 생긴 거였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린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다. 네. 근데 여기 철심을 넣는 게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철심을 왜 넣느냐.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저 솔레노이드만 있으면 쟤도 사실 자석이에요. 근데 철심을 저기 넣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철심도 자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 자기장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지원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철심이 강자성체예요. 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전류만 흘렸을 때보다. 이해되세요? 요게 있고, 그러니까 요건 강자성체를 이용한 예에 해당하겠죠? 다음은 자기 테이프예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먼저 신용카드 있잖아요. 뒤에 마그네틱 선이라고 있어요. 요새는 많이 안 써요. 요새는 신용카드를 긁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꽂아달라고 많이 하죠. 그 IC 칩 있죠. 네, IC 칩 아세요? 네, 그 신용카드에 조그맣게 그 주로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뭔가 단자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 IC 칩이라는 건데요. 네, 그걸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그 중에서 저 마그네틱 선이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저기에 그 원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긁으면서 계속 자기장 방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위마다 다 자기장 방향이 고유의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네, 이해되세요? 전자기호도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우리 곧 할 건데. 네, 그래서 얘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카드 번호라든가 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네,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되게 많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되게 웃긴 일화 봤어요. 요거가 요새 안 쓰는 건데 컴퓨터 프로그램들에서 저장하기 아이콘이라고 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디스켓이라는 건데요. 요새는 절대 안 써요. 요새는 쓸 이유가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네, 뭐 장점이 없어요. 지금은 크기도 크고 뭐 내구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지금 뭐 얼마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용량이 엄청나게 작아요. 지금 이 그림은 3.5인치 디스켓인데요. 1.44메가예요. 1.44메가바이트예요. 기가가 아니고요. 메가바이트예요. 진짜 사진 하나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이에요. 근데 라떼는 이제 요거를 또 많이 썼어요. 네,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비디오도 아세요? 비디오? 네, 원래 비디오라는 게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인데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디오는 나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네, 처음 알았죠? 아무튼 갑자기 왜 나왔지? 네,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그 뭐 영상 같은 거 캠코더에 그 캠코더도 테이프를 쓰는 캠코더가 거의 없을 텐데. 네, 아무튼 네, 이 테이프에 다 자기 정보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석 근처에 가면은 그 자석 방향대로 자화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디스켓이 1.44메가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저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제가 또 윈도우 지금 많이 쓰잖아요, 운영체제. 그 윈도우 95라고 있어요. 95년도에 나온 윈도우가 있는데 나왔을 때 거의 나오자마자 샀어요. 제가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때 95년도에 막 20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CD 버전이 있고 디스켓 버전이 있어요. 그때는 CD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 많았어요. 지금도 많죠. 지금은 안 써서 없는 거고 그땐 비싸서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디스켓 버전을 샀어요. 왜 디스켓 버전을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그 이제 CD 버전은 정발이 안 됐어요. 정식 발매가 안 되고 그 OEM으로만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이런 거 그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 MS 직원 정도 그때 근무하지 않았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네, 별 쓸데없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무려 디스켓이 42장짜리였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해요. 그래서 설치할 때 디스켓을 하나하나 바꿔 껴야 돼요. 42장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한 장이 복사되는 시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 깔려면 거의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1시간 반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디스켓을 막 바꿔 껴야 돼요. 와, 이거는 진짜 네, 그런 시절도 있었다. 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USB 하나면은 이거보다 용량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가볍고 더 내구성 튼튼하고 네, 진짜 네, 눈물이 나네요. 네, 다음 볼게요. 하드디스크. 이것도 요새 잘 안 쓰는 건데 아직도 쓰긴 써요. 그 이 앞에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써요. 네,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하드디스크는 플래터라는 거에 정보가 기록이 돼요. 그 정보를 기록하는 게 바로 헤드인데 헤드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기장대로 네, 플래터에 그 기록이 되겠죠. 자화가 됐잖아요. 플래터가 됐나요? 하드디스크의 가장 큰 단점이죠, 이게. 왜냐면 정보를 읽으려면 그 위치로 찾아가야 돼요. 헤드가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 플래터가 돌아야 돼가지고 네, 소음이 나고 내구성도 떨어져요. 충격 가하면 저게 돌다가 헤드가 막 긁거나 그래요, 플래터를. 네, 아니면 원하는 위치에 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요. 다만 이거는 자석만 아니고 충격만 아니면 데이터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플래터가. 알겠죠?
장기간 데이터를 보존하기에는 좋은 편에 속한다, 하드디스크는. 근데 요새 많이 쓰는 SSD는 그게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인데요. 그 USB나 뭐 SSD 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근데 엄청 장기간 보관을 하긴 좀 그래요. 뭐 10년, 15년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한다. 그럴 땐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전원 공급을 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은 데이터가 없어질 염려가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유지가 돼요. 근데 SSD나 그 USB 메모리는 자성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반도체를 이용한 거예요. 반도체. 됐나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고무자석인데요.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붙이는 것들 있죠. 여행 가면 이런 거 많이 사오죠. 저희 집에도 되게 많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네, 그리고 또 막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면 이런 것들 오죠. 뭐 중화요리, 뭐 치킨 이런 거가 많이 오죠. 이런 게 특히 뭐 쿠폰 같은 것도 이런 걸로 주잖아요. 자석 돼 있는 거. 근데 그 뒷면에 자석을 보면은 자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되게 금속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유연해요, 되게. 네, 그게 고무 자석인데 고무랑 이제 그 강자성체 분말이랑 섞어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강자성체를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평소에 궁금했던 사람들은 해결이 된 거죠? 혹시 탕수육 부먹하는 사람 없죠? 아, 네. 충격적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네. 다음 액체 자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예술 작품 같은 데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저 그릇에 액체 자석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액체 자석이 저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곧 개봉할 그 베놈 영화 아세요? 약간 그게 떠오르는데 저는 약간 그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액체에다가 그 강자성체 분말을 섞어서 만든 거죠. 사실 이거 관련된 실험도 좀 몇 개가 있는데 해보면 재밌을 텐데 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초전도체라고 우리 1학년 때 초전도체라고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제 여기 초전도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냐? 우리 초전도체 하면은 보통 그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잖아요. 어떤 자기적인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반자성체가 되게 돼요.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강자성체 얘기인데 얘는 이제 반자성체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자석을 갖다 놓으면은 자석에 이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아래쪽으로. 그럼 이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이런 형태죠. 그러면 얘가 밑에 초전도체가 반자성체라고 했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자화가. 그럼 서로 어떻게 되죠? 밀어내요. 자석이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바로 어디에 이용되는 걸까요? 그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데 이용이 되는 거죠.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청력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즈너 효과라고 해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전교육 과정엔 중요했어요, 이게. 근데 네, 지금 물리학 1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다. 사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된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냈었는데 다 막 마이너스라고 쓰더라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랑.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마이스너라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자성체 관련된 건 다 했어요. 되게 재밌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전자기 유도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